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대전, 세종, 충남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 추진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실상 주도권 다툼에 나선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나란히 대전과 충남을 찾았습니다.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행정통합의 속도전을 예고했는데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국민의힘 시도지사가 먼저 꺼낸 행정통합에서 발을 빼지 말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먼저 이승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산에서 현장 최고위원회를 열고 6월 지방선거 중원 공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민주당 지도부는 대전 충남 행정통합은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반드시 완성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장축을 바꾸는 선택! 충남 대전 행정통합! 특히 충남이 경제와 지역 소멸의 위기를 동시에 극복할 수 있는 해법으로 행정통합을 강조했습니다. 재정권과 자치권을 과감하게 이양해 서울과 제주에 버금가는 통합특별시를 만들고 해묵은 지역 현안도 해소될 거라는 겁니다. 분절된 생활권을 하나로 잇는 동서횡단철도, 충청산업문화철도, 제2서해대교, 가로림만 해상교량사업 등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앞서 다음 달 설 연휴 전에 행정통합특별법을 처리하겠다고 말했던 정청래 대표는 서둘러 법을 통과시켜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또 같은 날 대전과 충남을 찾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국민의힘이 소속 광역단체장이 먼저 꺼낸 행정통합에서 발을 빼서는 안 된다며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우리도 대전 충남 대전 통합을 적극 환영한다. 공동으로 추진하자라는 발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상한 겁니다. 한편 충남 시민단체 연대회의는 민주당 지도부의 방문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 일정에 맞춘 행정통합은 졸속이라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이승섭입니다. 대전 충남을 방문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도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 대전 충남 모델이 확대돼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민주당의 통합 추진에 대해서는 정치공학적 눈속임이라며 평가절하했는데요. 한편 정부도 내일 통합의 방향을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계속해서 문은선 기자입니다. 대전 충남 행정통합에 대한 언급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가 대전을 찾아 진정한 지방 분권을 위해 제대로 된 대전 충남 통합 모델이 전국으로 확산해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특히 통합 논의의 시작이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였다는 점을 강조하며 민주당의 통합 논의는 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공학적 눈속임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말씀하신 257개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통령이든 더불어민주당이든 이거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추진하고 그거에 의지가 있다면 저는 260개, 270개 더 많은 특례들을 담아내야. 이장우 대전시장은 당의 특위를 만들어 특별법에 담은 257개 특례 보장과 함께 통합시 명칭에 대전이 빠져서는 안 된다며 거듭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건 충남 대전 정체성을 지키는 문제하고 두 번째가 권한입니다. 조직권, 재정권, 고도의 지방자치권. 이걸 넘겨달라는 거예요. 앞서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별법에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2항, 지방세와 교부세 조정 등이 담겼고 이를 통해 연간 최대 8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가 재원 확보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있는 상황이라면 여야 특위에서 같이 논의해서 합의되고 그다음에 좀 결정된 이런 부분들을 좀 도민들께 좀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지. 장 대표는 충청 출신 당 대표에 대한 지역의 기대를 잘 알고 있다며 지방선거 승리도 이뤄내겠다고 화답했습니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먼저 의제를 던졌던 통합 이슈를 뺏기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한편 정부는 내일 통합의 방향과 내용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문은선입니다.
충남도가 지난해 10월 국민의힘 의원 45명이 발의한 대전 충남 행정통합특별법 특례조항 원안 반영을 위해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관련 TF를 운영합니다. TF 활동은 국세, 지방세 추가 확보 등 재정 특례와 특별 행정기관 이관, 각종 타당성 조사 면제와 경제 산업 발전 추진 등 257개 특례 조항이 원안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입니다. TF는 특례 반영을 위한 논리 개발과 주민들의 공감대 확산, 특례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 활동도 펼칠 계획입니다. 대전의 세무서 신설 필요성이 언급된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국세청이 신설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대전 대덕구가 세무서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최춘규 대덕구청장은 기자회견을 열어 1,300여 개 제조업체와 기업이 대덕구에 있는 등 지역의 산업 경제 거점이라며 세무 행정 수요는 많지만 기존 세무서 접근성이 취약하다고 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현재 대전에는 동구와 중구를 관할하는 대전세무서와 서구를 맡는 서대전 세무서, 유성구와 대덕구의 북대전 세무서가 운영 중이며 북대전 세무서가 담당하는 징수 규모는 대전 전체의 약 60%에 달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 연말정산에 필요한 각종 증명자료를 손쉽게 조회할 수 있는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부터 운영됩니다. 특히 올해부터는 거동이 어려운 장애인도 기관을 방문해야 받을 수 있던 자료 등 3종의 자료 조회가 추가되고 소득 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 명단도 더 최신 자료를 반영해 제공됩니다. 국세청은 인공지능 AI 전화 상담 서비스를 24시간 운영하는 동시에 생성형 AI 챗봇 상담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입니다. 충남도가 NH농협 충남본부, 충남신용보증재단, 외식업중앙회 충남도지회 등과 협약을 맺고 일회용품을 퇴출한 음식점 등의 저리대출을 지원합니다. 협약에 따라 도와 NH농협은행이 출연한 10억 원을 토대로 신용보증을 통해 업소당 최대 3천만 원씩 12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게 됩니다. 한편 도는 올해 일회용품 근절 음식점을 대상으로 다회용 컵 제작과 배포, 자원순환 실천 비품 지원 등도 추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서둘러 달라고 말했던 세종 집무실 건립이 9개월 앞당겨지게 됐습니다. 행복청은 통합 설계를 적용하는 등 설계 절차의 속도를 내 내년 8월 착공하고 2년 만에 공사를 끝내 오는 2029년 8월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광현 기자입니다. 당초 오는 2030년 5월 완공 예정이던 대통령 세종 집무실이 9개월 앞당겨 입주하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2030년 6월 초 임기를 마치는 이재명 대통령이 세종에서의 집무 시점을 앞당길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며 조기 완공을 요청한 지 한 달 만에 나온 결정입니다. 와서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거예요? 좀 더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청은 오는 2029년 7월까지 세종집무실 건립을 마치고 8월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4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위기관리센터와 국민소통시설 등이 들어서게 되는데 앞으로 3년 반 이내에 설계는 물론 공사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겁니다. 관련 부처와 TF를 구성하고 인허가 등에 걸리는 시간을 줄이는 등 기존 17.5개월로 잡았던 설계 기간을 12개월로 줄이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히 빠른 추진을 위해 기본 설계와 실시 설계를 통합할주에 한 업체가 맡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인력과 장비를 최대치로 투입하고 여러 공정을 동시에 추진하는 방식으로 공사 역시 2년 이내에 끝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기간이 소요되는 부처 협의, 심의 이런 부분들을 각 부처와 협의해서 패스트 트랙으로 밟아서 인력과 장비를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병행할 수 있는 공정은 병행해서 공사기간 단축으로 인해 혹시 생길 안전 등 우려에 대해서는 건축과 안전 전문가 등으로 국민 자문단을 꾸려 운영할 예정인 만큼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오는 2033년 준공 예정인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도 국회 사무처와 협력해 앞당기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대전 금고동 수소버스 충전소가 준공돼 다음 달부터 운영에 들어갑니다. 충전소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7시까지 연중 무휴로 운영되며 수소버스와 승용차 모두 충전할 수 있습니다. 대전시는 금고 수소버스 충전소는 국내 실증을 통해 해외에 적용할 수소 충전 기술을 개발했다며 수소버스 보급 확대와 친환경 대중교통 전환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대전 빵축제와 영시축제 등 9개 축제가 올해 대전의 대표 축제로 선정됐습니다. 대전시는 축제 육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빵축제와 영시축제, 사이언스 페스티벌을 비롯해 중구의 대전 효문화 뿌리 축제와 서구 아트 페스티벌, 대덕구 대덕 물빛 축제 등 자치구별 대표 축제를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대표 축제를 주최하는 각 자치구에 1억 4,600만 원 이내의 예산을 지원하고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행사가 열리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식재산처가 지난해 상표권 침해 사범 380여 명을 형사 입건하고 위조 상품 약 14만 3천여 점, 정품 가액으로 4천억 원이 넘는 물품을 압수했습니다. 이는 형사 입건자 수로는 1년 전보다 26%, 정품 가액 기준으로는 32배 급증한 수준으로 압수 물품은 장신구류가 가장 많았고 화장품, 의류 등의 순이었습니다. 대전지검이 벌금 등 세입금 관련 업무 과정에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한 검찰 행정관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최근 대전지검 서산지청 소속 행정관이 허위로 과오납 벌금 반환을 신청해 자신의 계좌로 돈을 빼돌린 정황을 포착했다며 수법이나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가보훈부가 독립기념관을 포함한 산하기관의 업무 보고를 진행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 논란과 사유화 의혹의 당사자인 김형석 관장도 참석했는데요.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사퇴 요구에도 김 관장은 답변을 피했고 오히려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맞섰습니다. 이교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가본부 산하 기관에 대한 업무 보고에 참석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관람객 증가와 기관 평가 점수 개선을 주요 성과로 내놓더니 광복절 경축사와 사유화 논란 등에 대한 MBC 보도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을 피한 채 합당한 대책을 세우겠다고만 했습니다. 광복절 경축사와 관련한 논란이 있는 것에 대해서가 시설물 장소 관련 개관한 것, 그리고 유장, 수장고, 육군 반환 등의 이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합당한 대책을 세워서 독립유공자 후손들도 참석해 김 관장의 사퇴를 직접 요구했습니다. 올해 60만 세운동 100주년과 백범 김구 선생 탄신 150주년 사업조차 제대로 치를 수 있겠냐고 우려했습니다. 현 상태에서 이게 실현, 구현 가능한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고생하는 독립기념관 직원들, 그리고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퇴해야 됩니다. 논의가 거취 문제로 번지자 권오을 장관이 직접 차단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관장의 거취 문제는 더 이상 논의를 좀 안 하셨으면 합니다. 정책 문제라든가 운영 문제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시고 역사학계도 기념관의 신뢰와 운영 투명성이 국민 눈높이에 턱없다며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어떻게 수정이 되고 보완이 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독립기념관이 이렇게 가게 됐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런 거 다 계획을 세우면 뭐합니까? 김 관장 임명 당시부터 문제를 제기하고 1인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노조 역시 전시 교육 기능을 행정조직에서 분리하고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통해 정치적 개입을 차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런 전시와 교육이라고 하는 대국민 핵심 메시지를 전달하는 기능이 현재 사무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분리를 해야지 정치적인 메시지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를 차단할 수 있다고. 하지만 오히려 김 관장은 독립유공자 후손의 발언이 인신공격성이라며 맞섰고 해임 등 거취에 대한 질문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해임 절차 진행되고 계신데 입장문 내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관장님 오늘 설명하셨는데 입장 어떻게 되시나요?
한편 보훈부 특별감사에 따른 김 관장 해임을 위한 이사회 개최는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이교선입니다. 한국야구위원회 KBO가 대전 컨벤션센터에서 프로야구 10개 구단의 신인과 육성 선수 130여 명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롯데자이언츠 소속이었던 이대호 전 선수가 참석해 프로야구 선수가 갖춰야 할 기본 수양을 당부했고 언론 대응 요령과 팬 서비스, 부정행위 금지와 음주운전 예방 교육이 이루어졌습니다. K리그1 대전 하나시티즌이 오는 3월 2일 대전 월드컵 경기장에서 지난해 8위 팀인 FC 안양과 올 시즌 K리그 첫 경기를 치릅니다. 올 시즌 K리그1은 정규 라운드에서 팀당 33경기씩 치른 뒤 상위 6개 팀과 하위 6개 팀으로 나뉜 파이널 라운드에서 팀당 5경기씩 펼치며 월드컵이 열릴 6월에는 휴식기를 갖습니다. 대전 중구가 주민 반발이 거셌던 선화동 일원 지하층 안반 발파 공사에 화약류를 사용하지 않는 대체공법을 도입하기로 아파트 시공사와 합의했습니다. 대전 중구는 선화동 한 아파트 건설 시공사가 안반 파쇄를 위해 화약을 터뜨리는 시험 발파를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진동과 소음 등을 이유로 주민들이 반발에 무산되자 구가 개입해 대체공법으로 합의를 도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크기가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빛을 거의 내지 못하던 초소형 반도체 한계를 해결할 길이 열렸습니다. 카이스트는 초소형 반도체 표면을 원자 수준에서 정밀하게 조절하는 기술을 통해 빛을 방해하는 부분만 제거해 발광 효율을 기존 1%에서 18%까지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목요일 뉴스투데이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